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, 바로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쾌락과 보상,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생각지도 못한 위험까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?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끊임없이 쾌락을 좇는 이 행동이 어쩌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요? 자, 그런데요. 이 위험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도파민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요.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그냥 행복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.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가 이거 보상인데? 라고 느끼는 행동을 또 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인 거죠.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맛있는 음식 먹고 월급날 통장 보면 기분 좋잖아요? 딱 그 정도. 이렇게 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파민,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원래 이렇게 작동하도록 아주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시스템이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담배의 니코틴이 도파민을 250%, 코카인은 450%까지 끌어올립니다.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? 그런데요,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은 상상이 가시나요? 무려 1250%까지 치솟게 만들어요. 이건 자연적인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뇌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우리 뇌에는요, 재흡수 펌프라는 일종의 안전장치, 그러니까 청소기가 있어요.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 싹 청소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. 그런데 마약이 바로 이 청소기를 고장내버리는 겁니다. 쓸어 담아야 할 도파민을 그냥 시냅스 안에 가둬버려서 파괴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도파민 홍수가 나면요,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. 뇌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말 그대로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이건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거죠. 돌이킬 수 없게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하세요? 볼륨을 줄이거나 아예 꺼버리겠죠? 뇌도 똑같습니다. 과도한 도파민 신호가 계속 쏟아지니까 이 신호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싶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 신호를 받는 안테나, 즉 수용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 끔찍한 결과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이 정상적인 뇌, 오른쪽이 코카인 중독자의 뇌입니다. 붉게 보이는 부분이 도파민 수용체인데 오른쪽 뇌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 보이시죠?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. 진짜로 뇌가 물리적으로 파괴돼서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월급이 받아도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한 전문가의 말처럼 이건 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자기 파괴 과정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극단적인 마약 얘기를 했는데요. 이제 우리 얘기,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얘기를 해볼게요. 어쩌면 마약보다 더 교묘하고 더 만성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요.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마약 중독이나 스마트폰 같은 행동 중독이나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지는 메커니즘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.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. 하지만 결국 과도한 자극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수용체를 줄여버려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그 근본적인 과정, 그게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. 특히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이 쇼폼 영상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우리 뇌의 쾌락센터,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에게 딱 맞춰진 영상을 볼 때 이곳이 훨씬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요.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인공지능이 나만을 위한 초강력 도파민 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러니 어떻게 스크롤을 멈추겠어요.
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처음 쓰기 시작한 나이가 늦을수록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인데요. 특히 뇌의 보상 시스템이 한창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만성적인 과잉 자극에 노출되는 게 우리 뇌의 기본급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렇게 한번 손상된 뇌, 과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한 번 망가진 회로를 복구하는 건 정말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. 그리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과거의 상처처럼 완벽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파괴된 후에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.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어려움이 와닿으실 거예요. 피로폰 재발률 93%.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. 뇌 회로 자체가 이미 물리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.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가 계속해서 그걸 원해 라고 소리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키고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동안 쇼폼을 넘기면서 얻는 즉각적인 쾌락 말고요. 내가 계획했던 운동을 딱 끝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. 어떤 게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될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. 일부러라도 자극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고 화면 속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도파민을 얻는 것. 그게 시작입니다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도파민을 어디에 쓰셨나요? 그리고 앞으로 내 뇌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고 싶으신가요? 결국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만듭니다.